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 2개가 선정됐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 투자 유치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면제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애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오는 2028년쯤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에 임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산 8천억 원을 들여 3.2km 길이의 활주로와 비행기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은 2천억 원을 들여 군산에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공항이 백지화된 뒤 15년 만에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에 마침표를 찍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도가 하고자 원했던 항목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상 과정에서 때는 7,600억을 냈는데 여기 지금 8천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하는 점을.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탄소산업 등 나머지 전북 현안도 정부가 추진하는 2조 원대 규모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스마트 특성화 기반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대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이 됐죠. 사실 국제공항은 1991년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 도민의 수건이었는데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상용차 성장 거점의 발판까지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임성진 교수, 송규도 교수 두 패널을 모시고 예비타당성 의의와 앞으로 국제공항 건설이라든지 상용차 생산 거점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심층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규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시면서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임성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송하진 지사님.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 운도 좀 많이 따른 셈인데 먼저 예타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소감부터 좀 전해주시죠. 앞서 우리 함윤호 사회자께서 91년부터 얘기하셨는데 네. 전주에 68년도 송천동 공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로 맞습니다. 따지면 그 뒤에 사라지고 한 때부터 50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50년 수건이 풀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역시 열망이 크고 그 열망을 하나로 모으면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게 이번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상용차 혁신 성장 산업까지 포함이 돼서 요즘 어려움을 겪었던 또 군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북 경제에 또 희망을 줬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정부 당국에 감사의 마음도 함께 표하고 싶고 네. 앞으로 희망 가지고 우리 도민들 함께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를 저는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새해 또 복도 많이 받으시고. 자,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또 저희가 정확하게 또 분석해봐야 될 대목들이 있어서 오늘 지사님 모시고 또 두 교수님의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의 면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국제 잼버리 대회라든지 여러 큰 대회를 앞두고 속도감을 좀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함께 두 가지가 통과가 됐거든요. 예, 방금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8년에 공항이 있어서 저도 그 어렸을 적에 한번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없어졌다가 그동안 이제 김제 또 군산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왔단 말이죠. 예. 전북에 이제 수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된 게 우리 전라북도만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17개
17개 시도에 24개, 23개 사업이 됐죠. 네네. 24조가 지금 투자가 그렇습니다. 된 건데, 그래서 아마 지금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방송들이 다 지금 즐거워하고 있겠다. 뭐 특히 몇 개 지역만 제외하고는 다 아마 거의 이런 지방 발전의 꿈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도도 그중에 하나고요.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예타 면제라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어떤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할 적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면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지방에서는 좀 이게 사업하기가 돈도 그렇고 사업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면제해 주겠다, 좀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송하인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동력이 됐다, 이렇게 하고 기분이 좋으시고 지금 그럴 텐데, 저는 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지금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역대 대표, 국가대표 감독직 하신 분 중에 속된 말로 망한 분도 있고, 또 히딩크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 지사님이 지금은 이제 뭐 하루 이틀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고민이 더 많아지실 거 아닌가. 네. 정말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부터 왔다. 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 교수님의 말씀을 또 시청자분들께서 잘못 해석하시면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일까,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아니시고 이제부터 좀 우리가 이 사실 국제공항이라든지 상용차 혁신성장 관련해서 국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또 한계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겠죠. 우선 뭐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이제 지방에 공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뭐 공항 그러면 뭐 인천공항, 뭐 김포공항 이 정도, 청주공항 정도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경상도에 가면 뭐 강원도 뭐 예천공항, 양양공항, 울진공항 이런 공항도 다 있었어요. 국제공항이 8개고 국내공항이 6개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공항들이 처음에 그거를 할 적엔 다 이게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 있는 공항들입니다. 예, 그 얘기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는 송 기사님이 그래서 독이 든 성배다. 이래서 좀 굉장히 이게 잠시만요. 예. 제가 좀 말씀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성진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임 교수님까지 말씀 듣고 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오늘 잔칫날 일단 주의할 점을 뭐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공항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상용차 혁신성장 같은 사업은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그 제조업 중심의 거점 산업들,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자동차, 이거 이제 지역에 주로 거점을 두고 수도권은 이제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R&D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지적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둔 한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의 분배 과정이 굉장히 지금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수도권이 오히려 더 불을 더 거둬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 산업을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물론 SOC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래 상용차의 이런 산업 과정들이 굉장히 전라북도를 여기서 잘 활용만 하게 되면은 큰 전라북도에 이제 이 미래 산업을 가져올 수 있는 대박을 털 수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려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 좋은 기회가 되는 이런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네, 두 분의 말씀은 이제 뭐 주마 가편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서 좀 더 달려보자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사님 말씀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의미를 차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는 항목에 대해서 예타 면제라는 데 너무 주목하고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어차피 절차는 다 정상적으로 밟아 왔습니다. 제가 도지사 된 이후에 바로 14년도부터 수요조사 자체 수요조사하고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에 그걸 포함시켰고 예. 그 뒤에 국토부에서 또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됐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바로 이제 예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내일 모레 할 일을 면제시켜줬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속도를 앞당겼다는 뜻이고 지금까지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할지 안 할지도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예타 면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 적어도 한 개의 광역 단위 경제권 내에 공항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에 공항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적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일 뿐이지 적자니까 공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계화 시대 때 뻗어나갈 수 없는 거죠. 적은 동네는 어떤 이유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안 되고 제가 우리 송 교수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그 논리 때문에 공항 예타 면제 정하는데 고생을 좀 한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논리를 자꾸 하니까 새만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극복한 거죠. 극복하고 면제 받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승리.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공항이 이제 확정이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지어졌는데 그 집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드웨어는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기 뭐 양양이나 울진이나 이렇게 잘못된 사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거를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송 지사님께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해온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되는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의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공항이 14개 있는데 9개가 적자입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데는 공항이 3개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공항이 어찌 하나도 없는 셈이기 때문에 광역 경제권으로서 더구나 새만금 같이 거의 동북아 경제 허브를 만들겠다. 또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가는 데는 공항 없이는 현실적으로 새만금을 활성화시키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선 부분은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거꾸로 생색내고 해주는 것이 됐죠. 네. 그래서 지사님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확정이 됐고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새만금이 함께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새만금은 사실 답보 상태, 아직도 매립의 전체 뭐 30%밖에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이제 정부가 내놓고 있고 그래서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도가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 달랑 이미 이제 국제공항 만들어지는 데만 해도 한 최소한 9년은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활성화되는 데는 다른 지자체 공항을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새만금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만금의 컨텐츠를 어떻게 도가 고민할 것인가. 예.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체 외국을 나가서 얘기해 보면 공항 있느냐고 묻습니다. 공항 있으면 가겠다. 없으면 안 가겠다. 그 얘기는 공항이 있으면 새만금이 매우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한 6천억 이쪽 저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게 금년에 1조 1천억 이상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이미 동서남북 도로 다 완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매립을 위해서 개발 공사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청도
군산으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새만금 개발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나타난 거고, 이번에 이제 공항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트라이포트라고 그러는데 철도, 공항, 항만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콩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데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항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소위 트라이포트 형식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세계 다른 나라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부를 채우는 일이죠. 이제 콘텐츠 있는 산업들을 안에 채우는 일인데, 그것들도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상용차 혁신산업도 바로 그 콘텐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2029년에 지금 이제 이 공사가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잼버리대가 2023년에 지금 그렇죠. 지금 준비되어 있지 개최되죠.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이제 뭐 그 전에 잠깐 임시 뭐 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죠.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때문에 만든 건 아닙니다. 단 잼버리를 활용했죠. 잼버리가 있으니까 빨리 만듭시다라는 논리를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또 2028년 정도가 목표년도라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앞당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토지의 어떤 형상 때문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 속에서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교감을 통해서 네. 공사는 진행될 것이다. 대신 2023년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 때는 가능하면 어떤 형태의 공항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서 해외로부터 잼버리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리적으로 2024년이 완전한 공항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에타 면제되는 사업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소규모 사업이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큰 사업이 두 개거든요. 네네. 공항하고 상용차 혁신성장인데, 뭐 이걸 에타 면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발전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건 아니죠. 네네. 이제 그렇지만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에서 이제 진행자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새만금이 이걸로만 지금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작년 후반기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지금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한 네네. 10조 정도 됩니다. 사실 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적 추세가 새로운 이 에너지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미래형 신기술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2026년 폴크스바겐도 2026년이면은 내연기관차를 중단합니다. 그렇죠. 예, 2040년이면 이제 판매도 중단하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도 이제 향후 한 20년 정도 되면은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생에너지 단지와 이런 클러스터들, 그다음에 지역의 개발들, 상용차들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냐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성공들이 이런 물류유통 관계도 길을 열어주고, 우리 앞으로 이런 그림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좀 정리하고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용차 혁신 성장 관련해서 좀 더 뒤에서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앞에서 좀 다루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타 면제가 됐고 사전 타당성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6월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의 절차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네네. 그게 법정 기한은 6월 말까지로 네네. 돼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상 사전 타당성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위치, 규모, 사업비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네. 이미
대충 위치라든가 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아웃라인은 다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가줘야 바로 이제 기본 계획이 설정이 되고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돼야 모든 것은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 또 끊임없이 저희들 의견을 이제 투입시켜서 가능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손 교수님, 24조 1,000억 중에서 우리 쪽에 국제공항과 이제 상용차 혁신성장 둘이 합쳐서 이제 1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8,000억과 국제공항과 상용차 뭐 2,000억 정도가 지금 잠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전액 국비로 지금 다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할 적에 발표문을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24조 1천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 홍남기 부총리가 10년간에 걸쳐서 약 19조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그러니까 약 한 5조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5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관련 공사, 공항공사라든가 뭐 이런 쪽.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자유식가 이거 포함해서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지사님 예. 계시니까 특히 이제 이 새만금 공항은 8천억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우리 지방 정부가 좀 부담을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 정부는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국비가 현재로는 한 5천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서울공항청에서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그것도 어디까지나 아웃라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정확한 사업비 규모 위치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24조 중에 5조 빠지는 문제는 사실 뭐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도라든가 뭐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뭐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일부 민자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저도 일단 뭐 전라북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시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뭐 제가 뭐 다른 지역까지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성윤 교수님, 예산 관련해서는 그 상용차 혁신성장은 지금 2천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큰 예산은 아닙니다. 다른 예타면제 사업에. 예,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요. 네.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조 중에 사실은 이제 민간 투자 부분,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 관련 부분은 국가가 하는 이런 기반 베이스만 이 SOC만 만들어 주는 거고 여건만 만들어 주는 거고 사실은 그것에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이제 클러스터들 다양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GM 자동차가 사실은 문을 닫았던 것도 이미 과거에 이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대 자동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시작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방에서 갖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2천억이냐 3천억이냐 보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산 지역이 굉장히 어렵게 네네. 지금 경제가 피폐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계기가 될 거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쪽에 이제 GM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형 상용차 산업의 뭐 생태계라고 그럴까? 이게 조성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 좀 네. 어떤 안을로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제목부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바로 이해가 가는데 예.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그렇죠.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생태계. 구축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임성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산업 중에 전라북도가 가장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게 상용차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승용차가 아니고 버스나 트럭 같이 예.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산업은 94%를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게 엄청난 비중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대차라든지 타타 대우라든지 상용차 생산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전혀 부가가치 면에서나 미래 세대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바꿔야 되는 때가 온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소위 IT, ICT 연결되고 요즘 지능형 또 친환경형 그래서 그걸 이제 미래형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자동차 산업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차 전진기지를 군산에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꿈이었는데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서 전진기지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향해서 달리거나 시험장에서 도는 것만 생각을 하지 공장이라든가 생산성 부분을 약간 멀은 것 같아서 상용차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네네. 산업 생태계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새만금에 가면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상부 하부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자율주행차들이 연속해서 가는 소위 군집주행이라고 그 시험 기능을 합니다. 네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그래서 인증받고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그 기능뿐만이 아니고 R&D 소위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고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또다시 그것을 자동차에 직접 적용해서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쪽으로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걸 하려면 또 제대로 된 지원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소위 기술과 경영을 연합해서는 테크 비즈 프라자 같은 걸 만드는 거고 공동 시험 생산 시설을 만드는 거고 그런 일들을 다 합쳐서 지금 상용차 혁신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요즘 쉽게 얘기하는 전기차, 수소차 산업 쪽으로 가는데 자율주행차도 함께 포함이 되면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를 각 지자체로부터 받았는데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예비 타당성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속도를 이제 내서 가야 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제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제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어떤 과제를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그 아까 그 공항 공사라든지 이런 정부의 예산으로서 진행이 되는 대목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어떻게 이 공항을 수요를 좀 더 늘릴 것인가? 지금 경제 타당성 BC에서 0.7 정도가 국토부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높게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미 14개 중에 9개, 10개가 지금 적자 예타 상황. 면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경제성 수치는 안 따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의 과제를 어떻게 그렇죠. 이제 지사님은 이제 고민을 좀 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할 일은 새만금 사업도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지원하고 촉구하는 거지 저희가 돈을 세워서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공항도 똑같습니다. 공항을 우리가 이번에 챙기지 않았으면 국가 사업으로 절대 확정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사실상의 주인처럼 행세는 하되 건설하고 운영은 국가가 한다. 왜 그러냐면 전국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공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공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오고 가고 특히 물류. 새만금의 경우는 다른 공항과는 조금 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 빨리 해야 되느냐면 바로 물류 교통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해서만 공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새만금이 앞으로 수많은 산업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많은 지금 도레이사라는 기업이 있는 데다가 또 관광 레저 쪽, 또 뭐 환경, 농생명 등등이 들어가는데 그 전체의 생산되어지거나
또는 생산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든 것은 공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교통 물류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새만금에 제일 아쉬웠던 게 항상 공항이었습니다. 외국 가서 제가 하여튼 투자 유치 문제, 지난번에 잼버리 유치 문제,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 유치할 때도 전부 하나같이 묻는 게 공항에서 얼마쯤 걸립니까? 전주가 얼마쯤 걸립니까? 공항은 가까이 있습니까? 공항이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기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다. 공항 반드시 생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지금부터 와서 준비하지 않으면 서로 늦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공항이 이제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전라북도 발전에 아주 저는 뭐 꼭 필수 조건이다 생각은 드는데 공항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공항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됐을 적에 도에 도움이 되고 더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항 운영이 거의 없다라고 했을 적에는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그게서 이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꿀물이 거거든요. 든 성패를 만들어야죠. 예? 꿀물이 든 성패를 그렇게 만들어야 꿀물이 든 되고 성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해서. 지금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메카를 작년 10월 말에 대통령 오셔서 선포했을 때 네.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벌써 한 10여 개의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 MOU 또는 투자 협약까지 다 체결을 했고 엊그제는 정확하게 우리 목적과 맞는 기업들이 문의를 수도 없이 옵니다. 그 얘기는 새만금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만 그런 거고 여기에 이제 농생명 분야라든지 또 잼버리 같은 게 이제 임박하기 시작하면 관광 레저 쪽도 틀림없이 들어오고 지금 신시 야미지구에는 이미 3,600억 투자하겠다는 관광 레저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국내 기업이 네네. SPC 소위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도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5년 이쪽 저쪽에 새만금의 모습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오히려 안 들어왔던 기업들이 새만금에 진즉에 한 자리 차지해야 할 것을 너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무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날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 일종의 이제 새만금 공항과 관련,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상해 푸동이나 두바이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제 확실히 주변의 인프라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국내를 보면 가까운 청주나 무안공항에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갈등을 또 유발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무안공항 KT역하고 익산역하고는 40분 거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전남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의 제기까지 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를 좀 더 살려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이 바로 송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잘 되기를 바라는 다 같은 마음이어서 임성재 교수님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무안공항도 제가 과거에 가봤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썰렁했죠. 근데 지금은 뭐 100만이 넘어가는 여건이 됐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새만금도 공항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제 8, 9년이 걸리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기반이 닦이는데 사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뭐 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그런 물류 유통이 성공적으로 이게 물건과 사람이 바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는 공항으로 만들려면은 결국은 새만금의 청사진, 새만금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도 작년에 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이제 블룸버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3,321억 대 우리 돈으로 한 375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금액인데, 그러니까 현재의 자본의 흐름, 기술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어느 방향이 미래 산업인가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분야의 일자리도 훨씬 더 많이 창출하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이 그런 이번에 특히 제가 이제 상용차 혁신성장도 말씀을 드린 게 네네. 재생에너지, 상용차 혁신성장 이런 부분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비례지향적인 새만금의 방향에 전라북도가 상당히 힘을 받는 계기가 되고 저희들이 잘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사실 이 클러스터도 지금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4기가와트입니다. 4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 4기가 들어온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 네. 발전 단지거든요. 그 발전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의 산업 단지도 전부 에너지 자력 스마트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전부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산업 단지도 거기에 연관된 산업도 이어지고 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도 바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생명융합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엮어낸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하게 어찌 보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든지 상용차 관련해서 방향은 정확하게 이제 잡게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예, 저는 오히려 지금 국가가 에타 면제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중앙 언론은 비판적이고 지방 언론은 다 환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 여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고 자원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이 사실은 지금 지금 저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역 개발 정책은 균형 발전 정책은 과거처럼 외생적으로 요소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생적 발전 역량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SOC 산업이 많은 게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일부 SOC 산업 지역도 일부 산업 같은 경우는 에타성으로 경제성만 가지고는 지원 통과가 어려운 꼭 필요한 이런 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 또 R&D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삶의 산업 이런 부분들이 연관돼 갖고 전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방금 이제 임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채우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새만금의 공항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물류를 하늘길이 뚫렸다 이런 의미로 보고 네네. 당연히 이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제 8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거는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 8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건가. 이제 어떻게라는 거에 좀 저는 방점을 두어야 된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송하지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이제 추진해 오셨는데 이제 이걸 정말 잘 쓰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 돈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예. 좀 딱딱하게 말하면 책임 있는 도정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도정, 정책의 책임성.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 이거 좀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냥 일단 뭐 저지르고 보고 이렇게 한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책임 안 지는 정치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돈이 주어지고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말 그 전라북도의 미래 100년을 초석을 닦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예. 그게 그 책임이 저는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싶어요. 책임을 제가 강하게 느끼고 예, 좀 느끼셔야 되고. 멋진 공항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 또 촉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해나가야죠. 들으면 예. 그 이제 몇 년 전에 사실은 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 토주공사가 오기로 돼 있었던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네 번째 큰 공기업인데, 근데 그게 이제 진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LH로 그때면서. 그때 뭐 전라북도 도배했어요. 그때 그것까지 지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지키고 그러고 난다니까 갑자기 또 삼성이 여기다 7조를 투자한다고 또 그냥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 지사님께서 퇴임 후는 날까지도 삼성이 7조 여기다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틀림없이 온다 이렇게. 틀림없이 온다. 저도 송사님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예. 예, 틀림없이 삼성이 여기다 7조 갖다 투자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
소식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혀 책임 안 지고 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송 지사님한테 좀 굉장히 좀 저도 기분 그런 좋은 전철을 날, 밟지 말라는 뜻으로 예, 제가 이해를 저는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후배들이 그걸 예, 저는 보게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예. 성의를 다할 거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잠깐 그 한민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주 우한 네네. 얘기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네.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 광주 전남 쪽의 기사들이 무안공항은 어떻게 되나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기사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영록 지사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새만금 공항도 잘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니까요. 네,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공항 간의 특성화 개발 또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이 이루어지게 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숙제죠. 네. 그러니까 무안이나 청주는 지금 상태대로 갈 거지만 새만금은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앞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이 왜 새만금 공항을 그렇게 조금은 견제하듯이 바라봤냐면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땅에 무궁무진한 수요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새만금 공항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겠구나는 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매우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내부를 채우는 작업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정부와 힘을 합쳐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모든 시설 수요만 가지고 하면 서울 경기에다 이 나라의 모든 건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네. 그러면 안 좀 되죠.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성 따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4기가 그러니까 원자력 4기 정도인데 사실 민간 자본 10조고 정부는 6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 10조가 마치 대기업이 설치만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구도는 도민이 바라지 않고 지사님도 역시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울러서 이제 공항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요청하고 이제 합의를 본 시점에서 우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상용차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그 방향을 이제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 두 가지를 우선 뭐 구체적으로 좀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대목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가 그 앞으로 집을 짓는데 그 집 안에 넣을 만한 컨텐츠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지금 다가온 일입니다. 그 콘텐츠들이 벌써 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기반 시설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땅에 또는 물 위에 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수소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땅 위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새만금 경우는 대체로 수상 태양광입니다. 물 위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띄웁니다. 띄우기 때문에 매우 공사가 쉽고 철거 자체도 매우 쉽고 청소 자체도 쉽고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 발전 단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극히 일부고 오히려 연구시설이라든지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판을 모듈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그걸 지탱하는 구조체가 있고 부유물이 그걸 띄우는 시설이 있고 뭐 인버터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것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나 모든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또 연구 기능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인력이 양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시골 가서 보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부터 유통해서 설치해서 연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당연히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연관 산업들이 다 같이 발전해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끝에 전부 합쳐서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네.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발전 단지라고 안 하고 클러스터라는 얘기하는 것도 모든 연관되어진 모든 분야를 다 하나로 엮어서 소위 가치 사슬을 엮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게 만드는 메카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중심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농생명이면 농생명 또 다른 산업도 같은 형태로 새만금에는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아까 걱정하는 것 중에 이제 요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고 흔한 얘기로 벌고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공의 제일 요체는 주민 참여에 있습니다.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는데 네 가지로 그냥 제가 쉽게 구분하겠습니다.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기업은 얼마나 참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산한 기자재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네. 우리 도민은 얼마나 취직할 것인가? 이 네 가지 항목을 저희들은 분명히 설정을 하고 지금 관련 기관, 그러니까 새만금청, 공사, 또 한수원 등등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을 정하고 이윤 부분을 정하는 거죠. 아마 지금 도민들 중에는 또는 기관 단체도 투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정이 안 되고는 혼란스러워서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협조적으로 가느냐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패는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기업이 무작정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도 오늘 자리에 그 나오셨으니까 얘기도, 예. 그 군산형 일자리는 상용차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다행히 이제 오늘 그 타결이 네네. 됐지 않습니까? 광주형 일자리와 우리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광주시가 주가 돼서 다른 기관 단체라든가 해서 지분을 가지고 주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 3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부터 시작해서 생산조건, 임금 이런 것들을 이제 협약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의 경우는 특히 이제 GM 부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조선소는 블록 시설이 온다거나 또는 선박 수주 업체들이 이제 오면 되는 것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GM 자리의 경우는 공장이 있습니다. 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미 상당 부분 희망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거나 남아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한 틀을 가진 노조 형태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업체도 사용자는 현재는 없는 거죠. 없는데 바로 그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의 협업체를 지금 구하는 중인데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네.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할 만큼 진도가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네, 밝히는 어렵지만 대기업 한두 개가 와서 전체를 매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는 협동조합 형태처럼 연합을 형태를 구성해서 네네. 뭐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주체들 네. 간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건들을 더 간절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양보도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잘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지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타 면제는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다. 전북 현안 건설 사업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정부의 지원 더 필요하다. 정북 정치권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관광자원 개발이나 인적, 물적 네트워크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새만금의 기본적인 SOC가 이제 빛을 보다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속에서 교수님 두 분의 말씀 듣고 송 지사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기도 교수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라북도가 이제 전북 발전을 위한 무슨 창고 열쇠를 우리 이제 송 지사님께서 이제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문을 열고 이제 그걸 이제 펼쳐 나갈 텐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 되는지 그 정책의 책임성을 좀 명확히 잘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과거에 좋지 않은 전례를 좀 안 받고 정말 송 지사님께서 멋진 이 도지사로 남아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독이 든 성배라고 하는데 꿀을 채운 성배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성진 교수님.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토론에서 사실은 어느 방향의 새만금의 미래지향적인 방향가에 대한 좀 그런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했는데요. 뭐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고 참고로 6대 혁신 미래 기술들 지금 자동차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혁신들, 에너지 기술들 이런 게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규모가 4,000조가 넘습니다. 이게 2025년이면 7,500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이제 6개 분야입니다만 현재 고용 인원이 150만 명이고 재생에너지 분야만 해서 34만 명이고 매년 1만 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사님도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은 새만금이 이런 미래 혁신 분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새만금에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새만금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액션 플랜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좀 더 많은 논의가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예. 지사님. 우리 경제 전라북도 특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최근에 또 위기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근본 처방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상용차 혁신 성장이라든지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상당히 장기적인 근본 처방이 내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은 당연히 주력해서 또 해결을 향해서 가되 체질도 좀 강화하고 우리 경제 생태계도 확실하게 갖추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이제 자긍심 가지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좀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강한 의지 가지고 뭉쳐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당연히 앞장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마 송기도 교수님께서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지사님 낙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옷에 단추를 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추를 달고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민선 7기 아마 국제공항에 들어설 때쯤 되면 민선 9기, 10기 어떤 자치단체장이 다시 전라북도를 바톤을 이어받을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준 고마운 선물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환영의 의미와 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서 전라북도가 대도약의 길을 마련한 이 시점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전라북도의 기대와 함께 도민의 염원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심층 토론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상용차 혁신성장 관련해서 예타가 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